오늘 수업의 가장 그 중점은 뭐냐면 PC 관리 중에 고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좀 학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악성 코드 검사 이런 거, 보안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이런 관리를, 사소한 관리를 안 하면 컴퓨터가 엉망이 돼요. 고클린 프로그램은요, 그 프로그램 자료실에 넣어놨어요. 어디냐면은 7번에 고클린 프로그램을 넣어놨는데요, 이 고클린 사용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자료실 7번에 가시면 돼요. 자, 여기다 메모해 드릴게요. 프로그램 자료실에 와서 7번 항목이죠. 7번 항목.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설치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제가 먼저 다 테스트에 임상 실험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거는 좋은데 주의사항들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다 메모를 해놔요. 고클린은 많은 사람들이 고클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를 많이 깔아놔요. 자, 고클린 사용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지 않겠대. 나쁜 사람이네. 네, 그리고 고클린을 실행하고 나서요, 종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광고창이 한번 열립니다. 한 번, 하루에 한 번. 이 사람도 광고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대요.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유롭게 배포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올려놓고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도 쓸 수 있지만 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단체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게 있고, 개인이 단체가 사용할 수 있고, 단체가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알약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개인은 사용하되 단체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알약을 사용하고 싶으면 알약을 사야 돼요. 유료 버전으로. 그러니까 V3도, V3 라이트는 개인이 쓰는 거고, 이 단체는 V3 라이트를 못 써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강의실은 요거 있잖아요. V3 인터넷 세큐리티 9.0이라고 하는 얘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네. 이거는 유료거든요. 이거 유료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사용하면 돼요. 뭐가 오류가 났네. 이 컴퓨터가 일단 상태가 그러네.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고클린 이제 홈페이지가 있고요. 다음 눌러서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 놔도 돼요. 그렇죠? 얘는 밑에 빠른 실행 아이콘이라 그래서 화면에 작업 표시에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대로 다음 눌러서 설치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용해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한대요. 1.47이 나왔대요. 1.4.7이. 그럼 제가 1.44니까 1.4.4니까는 업그레이드를 하면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회사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이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1.4.7이 있겠죠. 자, 얘를 만약에 닫으면은요, 이렇게 닫으면은 광고창이 한번 뜬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광고가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클린이 깔렸으니까 여기 깔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실행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비스를 하고 나서 닫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엔 광고가 안 떠요. 처음에만 광고 한번 뜬다고. 하루에 한 번. 그냥 부담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고클린을 이제 실행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고클린은 어떤 기능이냐? 보세요. 여기에 서비스 관리, 하드디스크 최적화, 뭐 액티브 X 삭제,
근데 혹시나 잘못해서 뭔가를 잘못 건드려서 삭제를 하고 나면 복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여기다 해놨어요. 자, 서비스 관리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게 떴네. 지금 여기에 뭔가가 작동되고 있대요. 보시면 여기에 모비전 플러그인, 모비전은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네이버에서 제작해가지고, 엔비디아가 아니라 엔드라이브네. 엔드라이브는 굳이 지금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실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키면 알아서 엔드라이브가 네이버 엔드라이브가 작동이 되게끔 했나봐요. 필요 없지 않아요? 내가 필요하면 더블 클릭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컨트롤 쉬프트 ESC 키, 이런 작업관리자 창에 가면 나도 모르게 여기서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쓰지도 않는 애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만 차지하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쓰지 않을 거라면 예, 멈춰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런 것들은. 그러면 화면 밑에 보시면 서비스 중지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중지하잖아요. 이렇게. 요것도 뭐야? 사이버 링크. 이거는 파워 디렉터 그 얘기인데, 그럼 서비스 중지하기 누르면은 이제 얘네들은 중지가 된 거야. 그럼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껐다 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걔네들은 바로 작동되지 않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필요하면 해당 항목을 여기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얘가 작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최적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거 배웠죠. 디스크 정리 이런 거. 그게 이거예요. 우리가 그 내 컴퓨터에 가서 아니면 뭐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그 시스템 도구에 가보면 디스크 정리라고 있잖아요. 이 정리를 실행을 해서 확인 눌러주면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어디에 몇 개 용량이 이만큼 있어요 라는 건 보여주는데 그게 뭔지는 안 보여주지. 세부적인 건 안 보여준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디스크 최적화를 눌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쫙 보이잖아. 목록이 보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쿠키하고 임시 인터넷 파일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디스크 정리는 휴지통도 디스크 정리에 포함될 수 있어요. 휴지통도 포함될 수가 있고 다른 것도 포함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고클린에서 하는 거는 임시 인터넷 파일, 인터넷상에서 한 거. 그 다음에 내가 로그인했던 아이디 정보들 있잖아요. 쿠키 정보. 그런 것만 최적화하겠다 이거예요. 그 서로 다르죠, 역할은. 근데 주로 우리는 인터넷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삭제해버리면 되죠. 삭제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은 아까 1200 몇 개라고 했지만 제가 수시로 관리하니까 1200 몇 개지,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뭐 6만 개, 10만 개 나올 수 있어요. 디스크 정리를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 디스크 정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뭐 삭제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 하드디스크 최적화 고클린에서 하는 서비스는 주로 인터넷에 관련된 것만 정리하는 거거든요. 예? 어우,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는 인터넷상에서 내가 봤던 것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 찌꺼기. 이걸 해주고 나면 컴퓨터가 빨리 움직이죠.
근데 그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 접속하면, 네이버 제 홈페이지 접속하면 요 화면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컴퓨터에 이 정보가 기록이 돼요. 어떤 글자를 봤구나. 그리고 이정민 훈장 홈페이지에는 요런 동글동글한 그림이 몇 개 있고 요런 그림들이 있구나 하고 얘를 기록을 해요.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사용자가 인터넷을 다시 실행해 가지고 제 홈페이지로 올 거 아닙니까? 오는 딱 순간 얘를 실제 제 홈페이지 서버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에 기록돼 있었잖아요. 그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아, 지금이야 인터넷이 빠른데 만약에 느린 지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린 지역에 갔는데 그거를 실제로 처음부터 다시 가져오려면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미 갖고 있던 정보를 보여주고 교체된 게 있으면 그때 천천히 와도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얘는 자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선을 가는데 처음에는 길을 모르니까 물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을 알고 나면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얘는 길을 기억한 거야. 이제 여긴 뭐가 있고 쟨 뭐가 있고. 근데 제 홈페이지는 변동사항이 거의 없어요. 이 초기 화면은 뭐 한 1년째 그대로 있는 것 같아. 여기 있는 아이콘들, 여기 링크들은 몇 개를 제가 교체한 건 있는데, 그러나 네이버 가면 어떨까요? 네이버는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요. 요 글자는 똑같을지 몰라도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오늘하고, 아니 아침하고 점심하고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던 이 글자들은 다음날 또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찌찌꺼기로 남는 거란 말이야. 지워줘야 돼. 그게 임시 인터넷 파일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15개 또 걸렸잖아. 이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뭐 생각날 때마다 하지는 마시고 뭐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면 되겠지 뭐.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옆에 액티브엑스라고 있어요. 액티브엑스. 여기는 액티브엑스가 한 개도 없어요. 액티브엑스는 뭐냐면 여러분 금융권에 들어가서 인터넷 뱅킹 하려고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 깔라 그러잖아요. 그걸 안 깔아주면 안 되거든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 깔려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는 금융권에서 허락을 받고 까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 속여서 깔아요. 속여서. 나는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가 깔려 있는 거야. 분명히 내가 눌러서 깔았겠지만은, 그러면 그거는 프로그램 추가 제거하면 안 나와요. 이 액티브엑스로 깔린 거는요, 프로그램 제거 목록에 가면 안 나온다니까. 시작 버튼 들어가서 제어판 가서 프로그램 제거 목록에 들어가면 뭐가 떠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안 나온다고. 여기는 안 나온다고. 뭐가? 액티브엑스가. 그러니까 액티브엑스를 제거하려니까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고클린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모두 보기 눌러가지고 한번 다 삭제해 버리셔도 돼요. 대신에 이제 삭제하고 나서 금융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인터넷 뱅킹 하려고 그러면 다시 설치해야 돼요. 다시 설치해야 돼. 어차피 금융권에 들어가는 그 액티브엑스들은요, 주기적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1년 전에 썼던 거 계속 못 써요. 뭐 한 달에 몇 번씩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당장에 금융권을 들어가서 인터넷 뱅킹 할 일이 있으면 하지 마시고, 계획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액티브엑스 한번 누르셔가지고 다 제거 한번 하세요. 그리고 액티브엑스는 사용자가 필요하게 되면은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 그럴 때 필요하면 또 설치하라고 떠요. 돈 주고 사서 설치하는 게 아니니까 한 번쯤은 삭제하셔도 괜찮습니다. 깔끔하게 치워도 돼요. 예. 즉 우리 집 방 뭐가 많아. 그러면 밖에다 다 내놓고 깨끗하게 물청소 한번 하고 다시 필요한 거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필요 없는 것들이 남으면 버리면 되지. 창고에다 갖다 놓으면 되고 필요하면 또 갖다 쓰면 되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하드디스크 상태 점검.
좀 이따 설명드릴게. 예. 여기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를 점검하는 건데요. 여기는 하드디스크가 지금 C 드라이브인데 이거는 SSD거든요. 하드디스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드디스크든 SSD 장치든 간에 검사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스마트 기능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진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그런 기록도, 시간도 기록이 돼요. 근데 쭉 점검한 결과 정상이다. 당연히 정상으로 나와야 되겠죠. 예, 예. OK 상태로 쭉 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상이라고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수시로 볼 필요는 없어요. 정상이니까 뭐 믿고 쓰면 되고. 사용 시간 한번 눌러보세요. 사용 시간. 현재 이 SSD가 29도래요. 이게 하드디스크 같았으면 굉장히 뜨거웠을 거예요. 이게 SSD는 반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열이 적습니다. 일반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발열이 커요. 그래서 뜨거워요. 만지면 손을 뭐 화상을 입거나 그러진 않아도 그래도 뜹니다. 뜨거워요. 그래서 또 하드디스크의 단점이 회전체잖아요. 회전체. 그러니까 소음, 진동 이런 게 생겨요. 근데 SSD는 우리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 같은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로 만들어서 그런지 발열은 있어요. 차갑지는 않은데 그냥 미지근하고 따끈따끈할 정도지 뜨겁지는 않아요. 뭐든지 열이 많이 나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4576시간. 보통 평균 수명이 25만 시간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껐다 켰다 한 게 1132번이라고 나오네. 그럼 하루에 몇 번 껐다 킬까? 하루에 여기 아침, 점심, 저녁 수업 있으면 하루에 3번 키겠죠. 그렇죠? 그러면 3으로 나누면은 한 350회? 그러면 이 장치를 사용한 게 평균적으로 하루에 3번이 아니라 2번도 될 수 있으니까 이 강의실은 하루에 한 번만 수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한 500회? 그러면 1년 6개월은 사용했다는 거죠. 대략. 토요일, 일요일날은 또 안 키잖아. 일요일날은 안 키잖아요. 그렇죠. 그럼 2년 이상 됐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거를 잠깐 한 선언명 드리고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다나와에 가서 외장하드라든지 또는 SSD라든지 이런 장치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용어들이 좀 나와요. 용어들이 좀 볼게요. 여기 SSD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볼게요. 180만 시간이라고 써 있네요. 180만 시간. 얘가 뭔가를 봤더니 사용 보증 시간이래요. 사용 보증 시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이건 이론적인 겁니다. 이론적인 거예요. MTBF라 그래서 평균 고장 시간이라고 합니다. 평균 고장 시간. 여기다가 제가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MTTF라는 것도 나오죠. mean time 평균 시간인데 이게 평균 고장 시간이고 이거는 고장날 간격, 고장 간격 시간. 이건 고장 간격 시간이고 이건 고장 평균 시간. 예를 들어서 오늘 고장 났어. 그러면 다음에 또 언젠가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길어야 되냐 이거지. 평균 고장 시간이 24야. 그럼 뭐야? 하루에 한 번씩 고장 난다는 거잖아. 근데 100만 시간이야. 그럼 어떻게 돼? 오늘 고장 나면 100만 시간 지난 다음에 고장이 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고장 간격 시간이니까. 그러면
100만 시간이라고 돼 있으면 하루 12시간씩 사용하면 228년간 사용해도 고장이 안 난다는 얘기죠. 하루 24시간 사용하면 114년 동안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뭐죠? 우리가 사용하는 SSD 장치는 고장 안 난다. 집어 던지지만 않으면. 대부분 뭐 100만 시간, 150만 시간, 180만 시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고 좋다 나쁘다 하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지. 그런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5년 무상이라고 돼 있고 5년 무상이고.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 고장이 나기도 할 거 아닙니까? 문제는 몰라도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5년 동안은 그냥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겠다 이거지. 쉽게 말하면 5년 동안 고장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몰라 5년 지나니까 고장 나면 그땐 돈 주고 고치든지 새로 사야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충분히 어렵지 않게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4576시간 사용했으니까 앞으로 더 써도 되겠죠. 그렇죠? 예. 요것도 보세요. CPU 그래픽카드 온도. 근데 우리 강의실은 그래픽카드가 별도로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온도는 안 나오겠지만 CPU 온도는 측정을 해주죠. 이렇게. 그래픽카드라 그래서 지금 메인보드 쪽에 있는 그래픽 포트 쪽을 지금 점검해 주는 것 같은데 CPU는 36도래요. 55도까지는 좋은 거래.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요. 이거 90도도 올라가더라고요. 좀 있다가 퍽 나가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야. 키면 한 10분 지나면 그냥 퍽 꺼져. 그러니까 윈도우 자체를 설치를 못하는 거예요. 설치하려고 그러면 퍽 꺼지고 퍽 꺼지고. 그래서 이제 구매한 데다 얘기했더니 그럼 빨리 가져오시죠 그러더라고. 왜요? 했더니 불량일 거예요. 그런 거야. 왜 하필 나한테 그걸 줘? 왔다 갔다 차비 마음 졸이고 아이 뿔딱지나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인데 좋은 거 주지 처음부터. 근데 지금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메인보드는 38도예요. 자, 그러면 이 컴퓨터가 지금 우리 책꽂이처럼 컴퓨터 책상 안에 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앞뒤로 밀폐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 케이스를 봤을 때 컴퓨터 본체를 앞에서 봤을 때 왼쪽에 환기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볼게요. 케이스를 한번 잠깐 볼게요. 제가. 자, 케이스 여기 있는데 비싼 거 말고 싼 거 봐야죠. 9,000원짜리 없나?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제일 싼 거, 여기 싼 거 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요 케이스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환풍기가 있는 거, 환풍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컴퓨터는 책상에다 집어넣을 때는 오른쪽 벽에다 붙여야 돼요. 그렇죠. 왼쪽 벽에다 붙이면 큰일 나죠. 환기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 뒷면에는 전원 공급 장치가 있잖아요. 여기도 팬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뒷문을 닫으면 안 돼. 근데 보시면 우리 강의실은 다 뒷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열이 덜 나는 거지. 그럼 간혹 그런 질문을 해요. 이 뚜껑을 열어놓고 쓰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열은 더 안 나는데 먼지가 많이 들어가요. 제 컴퓨터는 수시로 뜯었다 뺐다 뭐를 많이 해서 이 뚜껑을 빼놓고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먼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열은 안 나니까 그건 좋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잖아요. 먼지가. 컴퓨터를 키기 전에 딱 보면 먼지가 이렇게 있으면 칫솔 같은 거로 이렇게 살살살 털고 나서 진공청소기, 요즘 조그만 진공청소기 있으니까 그거로 먼지 빨아들이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전혀 이상 없어요. 가장 궁금한 게 그거죠. 인터넷이 느려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죠.
여기 뭐 하라고 써 있는데 인터넷이 느려질 때를 클릭했더니 윈도우즈 프로세스 초기화를 하래요. 지금 컨트롤 쉬프트 ESC 키를 누르면 이렇게 작업관리자 창이 뜨지 않습니까? 이 작업관리자 창 안에 프로세스가 있어요. 프로세스. 그럼 여기 보시면은 뭐가 굉장히 많이 작동되고 있어요. 얘를 초기화 한번 눌러볼게요. 먼저 제가 먼저 눌러볼게요. 자, 지금 고클린에서 초기화 작업을 한번 눌렀더니 제가 이제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프로그램조차도 정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복원은 했는데 이제 집에 가서 편집을 다시 하려면 죽어나는 겁니다. 힘들어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 프로세스 초기화를 한다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고 뭐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 굳이 쓰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싹 정지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메모리가 많이 확보가 돼요. 그리고 CPU의 입장에서도 이런 프로세스가 많이 작동되고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걱정거리가 한 100만 가지가 있으면 어떨 때까? 잠 못 잔단 말이야. 걱정거리가 없어야 잠을 자는데 걱정거리가 있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게 머리를 괴롭히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많으면 컴퓨터가 느려져요. 얘는 지금 작동 중에 있으니까는 그런 서비스를 정지시키겠다라는 거죠. 이게 예외사항을 방법이 들어가서 뭐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몸으로 한번 떼어 봐야 돼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나면 과연 이게 좋을까? 그런데 게임을 하려면은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래한글 틀어놓고 포토샵 하다가 게임을 해요. 그럼 포토샵이 아래한글 엑셀들이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게임이 안 돌아가죠. 그리고 게임 안 된다고 투덜대는 거야. 그럴 때는 닫아야지. 닫아야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닫으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여기에 아래쪽에 보면 이런 것들 뭐 많이 실행되고 있었단 말이야. 오른쪽 밑에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닫혔어요. 그런 소소한 것들이 다 닫혔거든. 근데 게임을 하면 어떨까? 이제는 빨리 움직이겠죠. 렉 걸린다 그러죠? 가다가 뚜뚜뚜뚜뚜 멈추는 거. 막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막 흔들려 안 나가. 그러다 보면 경기에 지고 있거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건데 가급적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궁금해 하셨겠지만은 대신에 뭐는 보셔야 된다? 아까 보셨던 것 중에 최적화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해주셔야 되고요. 액티브엑스 같은 것들이 쓸데없이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작업 스케줄러 관리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오캠이 뭐 돌고 있네요. 오캠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돌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광고창이 뜨거나 얘네들이 또 다른 어떤 작업을 불러들이나 봐요. A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했더니 A가 다른 광고를 자꾸 물고 들어와. 그 프로그램만 실행하면 광고가 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없애줘야지. 예. 그래서 그런 걸 삭제해주면은 좀 깔끔하게 된다든지. 그런데
모르고 삭제한 것 같으면 복원 들어가서 다시 살려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최적화라는 기능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거 있잖아. 네이버 툴바 같은 게 돌고 있단 말이야. 네이버 세이프 가드가 돌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인터넷 하시다 보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무슨 작업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무슨 뭐를 깔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알약 같은 걸 깔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스윙 브라우저 설치하라고 뜨죠. 그 다음에 광고들이 엄청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수작업으로 여기서 삭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컴퓨터, 앞에 있는 컴퓨터에 제가 쉬는 시간에 테스트할 때 보니까는 뭐 스윙 브라우저에 뭐 알약에 네이버 백신에 뭔 백신 종류가 다 깔렸어요.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르고 그냥 클릭하니까 오케이 발의하고 그냥 깔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컴퓨터가 느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터넷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느려지니까 인터넷도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역판에 가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 불필요한 것들을. 예. 그러니까 뭐 원노트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안 쓰거든요, 이런 거요. 이것도 다 제거하면 돼. 윈도우즈 라이브 아이디 우리 상관없이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고장 나는 거 아니니까. 시작 프로그램도 한번 보세요. 시작 프로그램. 보세요. 시작이 되고 나면은요. 시작이 되고 나면 컴퓨터가 켜지는 동시에 이런 게 도는 거야. 이게 뭐야? 크로스 EX라고 돌아가는 게 있고 삼성 사이드 싱크가 돈대. 삼성 사이드 싱크 안 돌아가도 되거든. 필요하면 내가 얘를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아서 먼저 실행돼 있거든. 그럼 좋은 게 뭐냐면 USB 케이블을 꽂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 사이드 싱크가 움직여요. 근데 오늘 안 꽂았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먼저 작동되고 있거든. 필요 없잖아. 필요하면 내가 설치하면 돼. 작동시키면 되지. 그 다음에 네이버 에이전트라는 프로그램이 돌아간대. 이것도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안철수 연구소에서 돌아가는 V3. 이건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고 이 두 가지만 일단은 빼버릴 거예요. 나머지는 잘못. 여기에 오디오에 관련된 거를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안 나지. 컴퓨터가 켜지면서 자동으로 오디오 드라이브를 돌리거든요. 짠짠한 소리가 나게끔. 근데 그런 기능을 정지시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프로그램이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시작 프로그램에서 작동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프로그램이 삭제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면 내가 더블 클릭하면 열리는데 이런 오디오 프로그램이 멈춰버리면 소리가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삭제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요점 두 가지만 제가 삭제를 할 거예요. 제가 그리드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드 스위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얘는 뭐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뭐가 걸렸다고 나와 있어요. 좀 전에 녹화가 엉망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요. 다시 보시면 이런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설치하지 않으면 다운로드가 안 돼요. 하물며 네이버도 이런 걸 설치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그리드 프로그램을 쓰지는 않아요. 이런 업체들은 이런 그리드 프로그램을 허락받지 않고 그냥 깔게끔 하는 거예요. 아까 저작권 동의라는 항목 안에 보면 사실 있긴 있는데 소비자는 못 알아듣거든요. 그럼 제가 제거할게요. 제거됐어요. 이 그리드 스위치, 그리드라는 프로그램이 뭐냐 이거죠. 이런 겁니다.
컴퓨터가 쉬는 동안 시스템의 자원을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대. 그러면 내가 짬짬이 시간 날 때 가서 도와주고 오면 돼. 재능 기부하듯이. 그렇죠? 어디서 봉사활동을 한대. 근데 이게 점심시간에 배식하는 거라면 딱 그 시간에만 쓰는 거지만 언제라도 그 공간에 와서 뭐 청소를 하던 뭐 어떤 전단지를 돌리던 그렇게 도와주면 된대. 그러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봉사활동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컴퓨터로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컴퓨터에 있는 자원을 다른 컴퓨터의 기능에 빌려주는 거예요. 컴퓨터 한 대 갖고 처리를 못하니까는 컴퓨터는 한 100대가 필요해. 그럼 한 100대, 2000대가 컴퓨터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내가 로그인을 해가지고 내 거 쓰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밥 먹는 사이에 컴퓨터 멈춰 있으면 내 컴퓨터에 있는 자원을, 내 자료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 처리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업무가 빨리 끝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게 그리드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악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 소리바다 해보셨어요? 소리바다 들어보셨어요? 소리바다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내 컴퓨터에 있는 내가 이제 어떤 노래가 필요하니까 회원가입해서 로그인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심수봉 씨의 어떤 노래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제가 받아놨으니까 다음에 제가 다른 노래를 필요해서 검색을 하는 사이에 제3자가 심수봉 노래, 제가 갖고 있는 노래를 또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는 소리바다 서버에서 받아가야 되는데 소리바다 서버에 몰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근데 저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제 거를 빌려가도 되잖아. 복사해 가도 되잖아. 퍼즐 마트듯이 노래를 받아오는 거예요. 한 곡을 처음부터까지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얘를 퍼즐 쪼개듯이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한테 가져와서 노래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좀 덜 들어가죠. 소비자 거를 빌려 쓸 수 있으니까는. 그게 그리드 기능인데 이런 그리드 기능 때문에 컴퓨터가 어떻게 된다? 느려지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말은 뭐냐면요, 없다란 얘기예요. 없다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 걸린 거 하나 있어. 걸렸잖아, 이런 거. 자, 보세요. 제가 뭔가를 여기 눌렀더니 떴잖아요. 제거됐다고 하지만 뭐가 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제어판에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는 다운로더라는 걸 설치했었죠? 그렇죠? 그게 날짜로 본다면 어디냐 미토디스크 이거였거든요. 이거를 제가 설치했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를 잡아냈단 말이야. 뭐라고? 여기 네오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윈도우 서비스 프로그램, 이거 얘도 깔은 거야. 나는 얘를 설치했는데 얘가 얘를 동반해서 깔은 거야. 그러니까 미토디스크는 문제가 없어요. 얘가 문제가 되는 거지. 걔가 그리드 스위치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적발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얘만 지운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리드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럼 얘는 제거됐다 하더라도 나는 항상 인터넷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제3자가 어떤 영화나 어떤 것들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내 컴퓨터 것도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컴퓨터 자원을 빌려 쓰는 거니까 나는 허용을 안 했었는데 내 거를 자꾸만 건들잖아, 누군가가. 그럼 내가 느려지지. 상처받고. 그러니까 소비자는 얘만 제거할 거란 말이야. 얘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얘는 합법적인 애야. 뭐가 문제야? 얘가 문제지. 그걸 얘가 잡아냈잖아요. 그렇죠? 잡아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라졌죠.
그 소비자는 몰라요. 그런 프로그램을 깔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예. 그리고 얘는 계속 틀어놔도 돼요. 계속 틀어놔도 돼. 이제 닫아요. 이렇게 닫으면 종료된 건 아니고 밑에 열려 있죠. 이렇게 여기 그리드 스위치가 있잖아. 그리고 누군가가 네트워크상에 그리드 기능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가 탁 떠. 누가 들어왔네요 하고. 그럼 딱 정지시키면 돼. 그럼 얘를 언제 어떻게 실행하는 거냐면은, 얘를 어떻게 실행하는 거냐면, 아까 내 컴퓨터에 얘 말고 그리드 요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다운로드 폴더는 누군가 지울 수 있으니까 얘를 잘라내기 위해서 제 폴더에다 넣어 놓을게요. 제 폴더에다가. 오늘 센터에서 행사를 하는데 저희 강의실에 들어와도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네, 수업 시간에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저 한 2분에서 5분 정도만 할애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교육팀에서 방문해가지고 이벤트를 했는데요. 재밌었네요. 예전 방송에도 이런 거 몇 번 있었잖아요. 네. 직접 해보니까, 직접 참여해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 그리드 스위치라는 거를 제가 복사를 하나 할 거예요. 아니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도 돼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서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 시작 프로그램 폴더 있잖아요. 시작 프로그램 폴더 여기에다가 열어요. 얘를 열어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폴더는 뭐냐면요, 인터넷이 실행이 되면 제일 먼저 작동되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이 시작 프로그램 폴더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다가 한컴 타자 연습 아이콘을 복사해 놓으면은 컴퓨터가 켜지자마자 한컴 타자가 바로 실행이 돼요. 편하죠. 그러면 타자 연습할 일이 많은 경우에. 저는 컴퓨터를 켜면 인터넷을 꼭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컴퓨터 켜시면 인터넷 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을 컴퓨터 켜지고 나면 그때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인터넷 아이콘을 여기다 복사해 놓는 거예요.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다가. 그럼 컴퓨터 켜지자마자 인터넷이 바로 사용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는 업무들이 인터넷 창에 뭐가 열리고 열리게끔 해놔야 돼요. 그런 아이콘들을 제가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서 여기다 다 넣어놔요. 그럼 이제 집에 오면 전원을 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샤워를 하죠. 그 샤워하고 다 와보면 제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쫙 열려 있는 거죠. 엑셀이고 파워포인트고. 그러면 하나씩 업무를 다 처리하고 다 끝을 맺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편하죠. 그럴 때 쓰는 기능인데 저는 필요한데 다른 선생님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얘가 문제지. 얘가 이 창이 뜨면 대부분 사람들 놀랜단 말이야. 이거 그럼 얘를 해제하면 되지. 해제하면 그냥 바로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얘는 닫으면 돼요. 이렇게 닫으면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여기 열려 있으니까 다시 실행을 해서 닫으면 돼요. 닫으면. 종료하는 거 말고 닫아 놓으면 되고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여기 뜨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드 기능이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다운로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인터넷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것이 편리한 건 있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기도 하지만은 내 컴퓨터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 설치한 프로그램 제거하는 것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노트북 연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노트북이요. 네. 노트북을 우리가 이제 구매하러 가시면은, 이건 제가 닫을게요. 자, 노트북을 요즘은 어떤 거를 구매해야 될지 참 걱정이죠. 왜냐면 비싸니까 노트북이. 근데 노트북에는
기능들이 많아요. 노트북에 기능이 많은데 그냥 보편적인 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게임용 노트북인 것 같아요. 게임용 노트북. 예.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요. 근데 노트북의 모양을 한번 볼게요. 요 주변을 봐야 돼요. 주변, 옆에, 왼쪽, 오른쪽, 뒷면, 앞면, 거기에 어떤 기능이 들어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유선 인터넷이 지원이 되고요. HDMI 단자가 되어 있고요.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USB 3.0, 2.0, 3.1 이런 게 연결이 되고요. 멀티 리더기도 들어 있고요. 키보드가 숫자판도 붙어 있다 그러고요. 그렇게만 더 있네. 옆면에 USB 단자라든지 뭐 연결한 단자가 있어요. 그게 다른 곳에 좀 설명을 잘 해놓으면 좋은데 잘 안 보이네. 예. 오디오 단자가 이렇게 있고요. 오디오 단자가.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볼게요. 요 주변에 이렇게 USB 단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이는데 또 다른 세밀한 단자 여기 있네요. USB 2.0 파워 연결하기, 그 다음에 메모리 SD 카드 연결해서 디카 메모리 꽂는 거 이런 거 있고요. 또 반대편 면에는 켄싱턴 락이라고 해서 케이블 있어요. 케이블 여기다가 연결하면 우리 자전거 이렇게 체인 걸어 놓잖아요. 못 가져가게. 그거 연결하는 장치예요. 그 다음에 유선 인터넷 연결하고 3.0, 그 다음에 마이크, 헤드폰 3.1 C타입, 그 다음에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HDMI 단자가 옆에 쭉 붙어 있대네요. 위에서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17.3인치네. 크네요. 좋은데? 120Hz고요.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알바에서 이거 사겠다고 하겠죠. 그만큼 좋아 보이네요. 우리가 노트북에서 TV로 연결하거나 모니터로 연결할 때 D섭이라고 하는 단자가 있어요. D섭. 이건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이거를 어디로? 모니터로. TV 혹은 모니터로 연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HDMI라고 있었잖아요. HDMI. 이거를 TV 혹은 모니터로 연결하면 이때는 무슨 역할이냐면은 비디오 신호만 송출하는 거고요. HDMI로 연결하면 비디오, 오디오, 신호 모두 송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HDMI 말고 아까 뭐가 있었죠? 디스플레이 포트라고 있었잖아요. 디스플레이 포트.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없단 말이야. 모니터는 돼 있어요. 우리 모니터 한번 보세요. 뒷사람 모니터를 한번 보세요. 뒷사람 모니터 보시면 파란 단자 꽂혀 있는 거는 아날로그고요. 뒷섭. 그 다음에 그 왼쪽에 하얀색 있잖아요. 그건 DVI라고 하는데 얘는 모니터에서 연결을 안 해요. 보시다시피 크잖아요. 단자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일로 연결하려면 저 장치가 노트북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얘는 안 쓰고요. 그 위에가 HDMI예요. 한쪽 면이 깎여 있지 않습니까? HDMI 케이블을 이용하면 비디오, 오디오가 다 나가요.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HDMI 케이블을 가정에 있는 디지털 TV 옆면이나 뒷면에 디스플레이 포트가 텔레비전 없으니까 그 HDMI에다 꽂아주면은 노트북에서 나온 소리가 글로 가죠. 그럼 텔레비전에서 소리가 나고, 그럼 텔레비전에 홈시어터가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홈시어터로 연결이 또 되겠죠, 소리가. 네. 그리고 해상도는
해상도는 그 아까 D섭 있었죠? D섭은 요거는 1920 최대. 그 다음에 HDMI 혹은 그 디스플레이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해상도가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크더라고요. 2560 또는 3840 해상도로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 텔레비전이 UHD야. 울트라 HD 해상도 넓은 거 그런 텔레비전이야. 그러면 컴퓨터에서 텔레비전으로 영상을 송출하면 아주 선명한 해상도로 갈 거 아닙니까? 그때는 디스플레이 포트나 HDMI도 2.0 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케이블을 연결해서 지원하면 텔레비전으로 연결이 돼요. 모니터로.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아날로그하고 뭐만 돼 있냐면 그림 볼게요. 우리 강의실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RGB하고 DV하고 이 RGB를 다른 말로 D섭이라고 해요. RGB 이거를 이제 D섭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이거로 연결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요 DVI도 연결돼 있는데 우리 강의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는 1920밖에 안 가요. 해상도가. 그러니까 모니터를 굉장히 성능 좋은 거를 사셨다? 그럼 그래픽 카드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걸 좀 볼게요. 노트북이 아니라 우리가 메인보드를 잠깐 볼게요. 메인보드 중에 제가 얘를 한번 볼게요. 얘는 메인보드 옆면을 좀 볼게요. 뒷면에 여기 이게 이제 뒷면이지 않습니까? 2번이 디지털, 3번이 디스플레이 포트인가? 3번 어디 갔어? 아, C타입이네 이거는. 그 다음에 4번이 HDMI. 그렇죠? HDMI 포트란 말이에요. 근데 디스플레이 포트가 없어요. 얘는 디스플레이 포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인보드 갖고는 디스플레이 포트를 연결을 못하죠. 그러면 다른 거를 한번 볼까요? 다른 메인보드를 볼까요? 옆면이 안 보이는데 여기 있다. 여기. 이게 아날로그고 이게 아까 RGB D섭이라고 불리는 아날로그고 이게 DVI 디지털이고 6번이 HDMI네요. 여기도 디스플레이 포트가 없네. 디스플레이 포트가 없어요. 그럼 불편하네. 그럼 어떻게 될까? 애따 모르겠다. 그래픽 카드를 사자. 여기 VGA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를 사면은 뭐 저렴한 그래픽 카드를 한번 볼까요? 저렴하지도 않겠지만서도 얘 뒷면을 좀 보면은 그림이 안 나오나요? 설명이? 이런 다른 그래픽 카드를 좀 볼게요. 자, 여기 있죠. 여기 뒷면을 보시면 돼요. 뒷면에 그림이 좀 크게 나온 거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있네요. 오른쪽에 있는 게 DVI 디지털,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HDMI,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디스플레이 포트. 각이 좀 다르죠. HDMI는 양면이 깎여 있고요. 디스플레이 포트는 한 면만 깎여 있어요. 얘가 가장 좋아요. 현재로는요. DP라고 부르죠. DP 디스플레이 포트. 그러니까 이런 그래픽 카드를